3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직선 중에 접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는 2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교점은 3개, 그 밖의 직선, 그럼 여기서 그 밖의 직선에서는 우선 이 3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외입니다. 제외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는 허근을 갖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외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안 만나는 경우 그런 건 없고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세 개에서 만나는데 대신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 말고 변곡점을 지나지 않아도 분명히 세 개에서 만나는 경우 있죠.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비율을 쓸 수 있는 유형이고요. 이거 세 번째는 비율 쓸 수 없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이때 그 교점 세 개, 두 개, 그것들의 x좌표 합에 대한 등식을 보고자 합니다. x좌표 합에 대한 등식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x좌표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죠. 우선 3차 함수, 여기 ax 세제곱 나타내는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직선,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것의 교점을 먼저 구하려면 두 개를 연립하고, 그래서 연립하면 아래식이 나오고 는 0.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그 교점 x좌표가 되죠. 그러면 그 교점 x좌표의 합은 결국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이런 등식이 꾸며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내용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3차 함수에 아니면 연립한 거든 연립하지 않은 거든 이것의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죠. 연립해도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고 그것에 3을 곱한 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를 주어지면 그냥 근각에서 관계로 하면 되지만 함수를 안 주어지고 변곡점 x좌표만 주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변곡점 x좌표만 주어진 경우를 위해서 이 방법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여기서는 연립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연립한 거에서 이 직선은 분명히 1차식이에요. 그럼 이 1차식 mn이 어떤 수가 와도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아까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mn에 관계없이 항상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mn에 관계없이 그러면 mn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우선 이것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됩니다. mn을 몰라도. 그럼 또 다른 직선하고 그럼 또 다른 근이 나와도 mn에 관계없이 항상 또 다른 근이 나와도 대신 합은 항상 2가 되는 겁니다. mn이 어떤 수가 와도 전부 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인데 이 중근 같은 경우는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한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이 아니라 두 근의 합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알파가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근각에서 옮겼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 갖는 경우는 이렇게 두 번 써서 하면 됩니다. 3차 함수의 접선에서 이제 접점을 주어지고 교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주어진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우선 2미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교점의 좌표 a, b 해서 a와 b를 구하는 건데 우선 교점을 구하는 거. 그럼 교점은 결국 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을 연립하여 풀면 2,19가 나오는 이런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율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비율로 풀려면 분명히 3차 함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7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7개의 점 중에 최소한 2개의 점을 주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접점 하나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점이 필요한데 그 또 하나의 점은 결국 함수에서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함수에서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극점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여기서 비율 나타내는 건 분명히 이것에 평행한 접선과 생긴 접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극점은 안 되고요. 대신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변곡점일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 x값 마이너스 3a분의 b 0x제곱, 여기 0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변곡점 x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접점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 교점의 값 구하는 거, 그럼 여기서 비율은 분명히 1대 2가 되죠. 그럼 1대 2, 여기서 비율 1의 크기가 1이네요. 그럼 비율 2의 크기는 2가 돼서 0에서 2 커져서 a는 2가 나옵니다. 그럼 a2를 가지고 이제 p, y 값 구하는 거죠. 2 대입하면 되고, 그래서 8 플러스 4 플러스 7, 그래서 계산하면 b는 19, 그래서 2와 19를 더한 답은 2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의 풀이 방법, 바로 근과 계소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근과 계소의 관계는 그 분명히 교점 x값 다 더하는 거죠. 다시 여기 직선을 표현하면 여기 접선이 있고요. 이때 접점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교점 x는 a.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하는데 대신 접한 데는 중근, 겹친 거, 그래서 두 번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 예,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b는 또 0x죠. 0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됐습니다. 그래서 a는 2. 이렇게 해서 2를 구하고요. 또 y 값은 여기 함수 대입하면 나옵니다. 네, 3차함수의 접선에서 접점을 주어지고 교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율로 풀어도 되지만 근과 계수 관계로 풀겠습니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로 풀 때 이제 x만 표현하면 되죠. 이때 이 접한 접점의 x좌표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b점의 좌표 구하는 거면 이것의 x값을 그냥 t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x값들의 총합, 그러면 여기 접하는데 두 번 쓰고, 그래서 1 플러스 t는 계수의 총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니까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럼 y좌표는 함수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 대입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0 해서 2.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선분 AB의 길이. 그러면 이제 A점의 좌표는 다시 1, 마이너스 4. 그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는 루트 3제곱, 그 다음에 6제곱, 그래서 루트 45. 그러면 3 루트 5.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여기 3차 함수에 우선 점 P에서의 접선 파랗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점 Q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빨갛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선은 점 P에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와 Q에 대한 각각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는 시계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선 이 점 P에서의 접선에서는 베타 부분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 Q에서의 접선을 봐야 되겠고요. 그럼 점 Q에서 접선을 보게 되면 이제 x가 하나는 베타, 하나는 알파인데 베타에서 분명히 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꾸며지는 등식은 베타 플러스 베타, 2베타 플러스 알파, 그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등식이 필요하겠죠.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의 등식은 바로 수직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럼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 곱.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도함수를 구할 거고요. 그럼 도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여기에 결국 알파를 대입하면은 바로 점 P에서의 접선, 즉 L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 파란 것의 기울기와
그 다음 빨간 것의 기울기는 베타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예, 두 개의 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해서 대입할 거고, 우선 주어진 식에도 대입하면 여기 더한 것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래서 36 베타 제곱의 값 구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연립한다 알파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은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전개하면 4 베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 베타 제곱, 그리고 이제 9분의 16에 1 넘어오면 9분의 25. 그래서 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베타의 제곱의 값은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의 값 36 곱하기 6분의 5, 그래서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것의 최고치 한계수가 양인지 음인지 안 주어져서 두 가지 다 볼까 합니다. 먼저 최고치 한계수를 a라 두고, 그럼 a가 양인 경우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두 번째 a가 음일 때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에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 표시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같다. 3차함수에서 미분계수 같은 것은 변곡점 대칭이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의 중점이 변곡점, 그럼 마이너스 3과 3의 중점 평균 내보면 x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그럼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가 0보다 오른쪽에 그려져서 이것은 모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양이라는 얘기도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표시하면 x의 0인 점에서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러면 이것에 대칭되는 2에서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 만족하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도함수, 이 도함수랑은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가 0에서 최소가 되는가? 그러면 x가 0인 점이 분명히 변곡점입니다. 그 점에서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거. 만일에 a가 음이었으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건 모순이었으니까 기억번은 분명히 옳은 겁니다. 다음 니은 방정식 fx는 f2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 그러면 이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인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2, 이건 분명히 상수함수. f2라는 것은 x가 2일 때 y값, 그럼 이 점의 y값 수평선 그리면서 이게 y는 f2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직선과 분명히 fx는 교점이 보는 것처럼 두 개, 서로 다른 도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접선,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이 함수 fx 위의 점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이 2,f2를 지나는가는 먼저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 0에서 변곡점,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겠는데요. 여기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에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 접점, 이때 교점의 x값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x값도 x값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a와 b 함수 fx가 지금 모릅니다. 대신 변곡점을 주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변곡점을 이용해서 이 x값의 3배와 같다가 되겠고요. 그럼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네요.
교점 x는 2, 예, 2, f2를 지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돼서 결국 답은 5번이 됩니다.